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 3분기 매출 시장 기대치인 10조 원에 미달한 9조 6천억 정도가 나와가지고 시장 기대치보다 한 16% 정도 나왔어. 이제 삼성전자 위기론, 특히 파운드리 부분의 위기론에 이제 불을 끼얹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 방송을 다뤘는데, 이 오래전에 한 몇 달 전에 이 반도체 분야를 잘 아는 한 전문가가 TSMC의 이사의 구조하고 또 삼성전자의 이사의 구조를 비교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계의 CEO들이 기술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개 엔비디아의 CEO도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몇 시간 정도 이 그런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그 소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더라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문과 출신이고 그동안 업계에 많은 그런 경험을 축적했지만 몇 시간 정도 전문가들하고 앉아가지고 반도체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할 정도의 그런 지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개진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문제를 이제 부각을 시키는 내용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경영자들이 판단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미국의 상장 회사들, 큰 회사들은 뭐 도저히 한국인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을 보수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소위 HBM,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에서는 완전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세대 제품에서 이제 만회를 꾀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제조 기법을 갖고도 계속해서 6세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실험을 통과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데, 6세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소식이 들리지 않고 6세대에도 기선을 SK 하이닉스에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 이제 파운드리 사업만 하더라도 뭐 거의 100조 가까이 아마 투입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은 늘려놨는데 고객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용 회장은 자기가 여러분들 소위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대내외 자기 업적을 입증하는 그런 데 성공한 경우는 제 기억은 없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두 번 정도 감옥을 가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치더라도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회장과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지 않습니까? 이 TSMC라는 회사는 1987년인가 여름 시작됐으니까 삼성하고 그 역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데, 파운드리 사업만 해서 삼성전자에 아마 지금 한 2배 정도 시장 가치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보도를 보니까 TSMC가 AI 칩 수요 강세 지속에 힘입어 가지고 3분기에 무려 매출이 39% 정도 여러분들 늘어났다, 그런 기사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거든요. 시중에 일었던 AI 하드웨어 지출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일이고, 주 발주처인 엔비디아 주가는 3일, 4일 연속 지금 상승세에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삼성이 여러분들 시장 기대치를 16% 정도 못 맞춘 데 비해 가지고 파운드리 업계의 1등 업체인 TSMC는 3분기 예상 매출이 39% 정도 늘어난 거죠.
예, 기사가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10월 9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하면서 예상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AI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하드웨어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그런 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 격차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훨씬 더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한 칩 공급업체인 TSMC 대만 반도체는 9월 분기 매출이 31조 7,200억으로 예상치인 7,480억을 넘어서 7,597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식적으로 17일 날 분기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뼈아픈 부분은 삼성이 3분기 예상 매출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TSMC는 39% 정도 예상치를 더 상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경영자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 지휘봉을 잡게 되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성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원들을 몰입시키고 하는 부분에 성과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성과가 흔들리게 되면은 회사도 여러분들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만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 AI가 투자한 것만큼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곧 빅테크의 AI 투자가 수그러들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한 보도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서버 조립 기업인 혼화이 정밀, 우리에게는 팍스콘이라고 알려져 있죠. 10월 8일 날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재확인했는데, 팍스콘의 류령 회장은 블룸버그 TV에서 차세대 AI 서버인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면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서버 생산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그 류령 회장 외에 또 몇 주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다친 분이 있는데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지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이제 가격들이 복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대열에 뭐 TSMC나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는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지금 예외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려면은 본인도 명숙해야 되지만 뭐 많이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위기론이 이렇게 부상될 때 오래전에 읽었던 반도체 아주 해박한 신분이 TSMC하고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성을 비교하고, 하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사회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이사회 거수기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사회고, 하나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문가들의 집합인 TSMC의 이사회,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막강하고 그 분야의 PhD까지 받은 TSMC의 여러분들 회장,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들 문과 출신의 회장, 이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회장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던 분이죠. 본인도 똑똑했고 감각도 있었고 조직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기 때문에 뭐 창업은
이병철 회장이 했지만 사실상 삼성의 반도체 부분을 키운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었어. 예. 말씀도 어눌하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분에 대한 또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가로서는 성과로 이야기하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특히 이제 TSMC의 약진, 삼성의 여러분들 고전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주식을 한국인들의 중산층들이 많이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